안녕하세요. 테크요정 리티크입니다. M4 아이패드 프로 사용한 지 이제 24시간이 지났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신 스펙의 M4 칩이 탑재되어 데스 스트랜딩과 같은 AAA급 고사양 게임을 구동할 때도 너무너무 쾌적합니다. 120Hz 주사율의 프로모션 기술에 텐덤 OLED가 더해져 밝기와 선명도가 대폭 개선된 점도 충분히 체감됩니다. 무게와 두께도 대폭 줄어들면서 휴대성 역시 드라마틱한 수준의 대격변이 이루어졌는데요. 아이패드 OS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성능, 휴대성이 마치 삼위일체를 형성한 것처럼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11인치와 13인치의 사용성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단순히 화면 크기뿐만 아니라 화면 비율이 꽤 차이가 나는데요. 넷플릭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화면에 보여지는 정보량은 13인치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영상 시청 시 나오는 렛터박스를 보게 되면 11인치가 훨씬 더 비중이 작습니다. 특히 오리지널 콘텐츠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비율이 2.35대 1인 시네마스코프를 지원하기 때문에 4대3 비율의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모델로 감상하게 되면 잉여 공간이 너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영상 편집, 드로잉과 같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확실히 13인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품력과 별개인 부분이 바로 옵션과 액세서리입니다. 단순히 가성비만 보면 256기가 기본형 깡통 모델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용량이 최고 용량의 절반 가격으로 책정되었는데 일반적인 기기와는 결을 달리하는 악명 높은 애플 프라이스가 적용되었습니다. 기본 용량이 128기가에서 256기가로 늘어났지만 상당히 애매모호한 용량이기도 합니다. AAA급 게임이 애플 기기로 꾸준히 이식되고 있는 상황인데 포팅하면서 용량이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10기가 이상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M4 아이패드 프로로 영상 편집 작업까지 할 생각이 있다면 최소 512기가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파일을 정리하고 옮겨야 하는데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TB 용량을 골랐던 것은 고용량 모델에는 16기가 램과 10코어 GPU가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용량 모델에는 8기가 램과 9코어 GPU가 탑재되었는데 멀티태스킹과 게임, 렌더링과 같은 리소스를 크게 잡아먹는 작업을 할 경우 이 부분이 유의미한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애플 인텔리전스만 보더라도 램이 많은 게 무조건 유리하니 미래를 감안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바로 애플 펜슬 프로와 매직 키보드입니다. 애플 펜슬 프로는 M2 아이패드 에어와 M4 아이패드 프로만 지원되니 11인치와 13인치 모델로 구분해서 보면 4가지 모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직 키보드는 M2 아이패드 에어와 M4 아이패드 프로로 구분되며 당연히 인치에 따라 호환성이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전용 액세서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애플 펜슬 프로는 드로잉을 취미로 하거나 이거로 수익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스키즈, 배럴롤과 같은 신규 기능도 인상적이지만 M2 아이패드 프로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호버 기능이 이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일정 거리만 도달하면 화면에 터치하기 전 펜촉이 화면 어디에 닿게 될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포인트가 뜹니다. 그리고 앱 아이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부드럽게 줌인이 되면서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유의적이면서 직관적인 상호작용 덕분에 마치 강의하듯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매직 키보드와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화면과 손과의 거리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애플 펜슬 프로가 물리적인 거리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달러 기준 가격 인상이 되지 않은 애플 펜슬 프로는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제품 아이패드용 매직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엄청난 혹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너무 많아서 게르기라고 불렀는데 예쁜 쓰레기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700g에 달하는 무거운 무게, 제한적인 각도 조절, ESC 및 기능키의 부재, 쉽게 오염되는 재질, 그리고 지나치게 비싼 가격까지 사지 않을 이유가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M4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는 과연 이런 부분이 얼마나 개선이 이루어졌을까요? 일단 가격부터 보게 되면 환율 상승으로 인해 조금 더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11인치가 38만 9천원에서 44만 9천원, 13인치가 44만 9천원에서 51만 9천원으로 각각 6, 7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듯한 플로팅 캔틸레버 디자인을 적용하고 힌지 측면 부분에 USB Type-C 단자를 내장해 패스스루 충전이 가능한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선이 주렁주렁 달리지 않고 깔끔하게 충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애플 펜슬 프로를 항상 들고 다녀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도의 보관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텐데 신형 매직 키보드도 이와 같이 상단 마그네틱 부분에 거치를 해야 합니다. 서피스 프로와 같은 킥스탠드 구조가 아닌 만큼 반대편을 접어서 바닥에 가깝게 기울여 작업을 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착한 상태로 최대한 눕혀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폴리오라는 액세서리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중 소비일 뿐만 아니라 탈부착 과정도 매우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키보드 배열이 한 줄 더 추가되면서 ESC와 기능키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또한 트랙패드의 면적이 훨씬 더 커지고 고급스러운 촉감을 보여주며 외관 색상과 같은 디자인 요소도 변경되면서 노트북으로의 변신이 한층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게 구형 모델과 신형 모델인데 트랙패드의 면적이 거의 2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구형 매직 키보드는 ESC와 기능 키 아예 제공이 되지 않는데요. 트랙패드가 커진 만큼 이쪽 부분의 면적이 더 넓어졌고 한 줄이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뒤로 빠졌습니다. 아이패드를 거치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뒤로 밀린 거죠. 패드를 떼고 보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각도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형 매직 키보드는 평평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젖혔을 때 최대 각도가 좀 더 뒤로 갑니다. 시작점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키스트로크나 키감 이런 부분은 기존 모델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구형 모델 대비 신형 모델이 확실히 지문이나 유분이 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하고 장시간 사용을 하더라도 오염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아예 화이트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실버와 화이트, 그래파이트와 블랙 이와 같이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변화된 부분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랙패드 크기가 좀 더 커진 거, 감촉이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딱딱 붙는 느낌, 매끄럽게 스와이핑이 안 되는 느낌,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감촉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제스처를 하기에도 좀 더 용이합니다. 구형 매직 키보드에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모델을 이렇게 장착하게 되면 붙긴 붙는데 이렇게 잘 미끄러져요. 타이핑 이런 것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이 좀 불가능해요. 11인치와 13인치 트랙패드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M4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의 트랙패드는 구형 매직 키보드 13인치 트랙패드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로팅이 되는 이 높이 부분도 13인치가 좀 더 높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가락이 거의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높이인데 11인치 모델은 1개밖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 키패드에 있는 자판입니다. 13인치용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자판 크기가 일정합니다. 사실상 맥북 에어의 레이아웃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12인치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자판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키가 좀 작고 물결 표시, 한영 전환, 시프트 이런 키가 엄청 작아진 거 볼 수 있죠. 엔터, 시프트 이런 키들이 다 작아졌습니다. 특히 미관적으로 보기 안 좋은 부분이 바로 이 가로 키예요. 사용을 하기에도 좀 많이 불편할 것 같고 이 세 가지 키를 동일한 사이즈로 놓았다면 좀 더 미관적으로 예뻤을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백스페이스, 엔터, 시프트 이게 좀 작기 때문에 오타가 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마치 공중부양이 되는 것 같은 캔틸레버 디자인은 둘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떠있는 높이가 12인치보다 13인치가 좀 더 높습니다. 전체적인 완성도는 12인치보다 13인치 매직 키보드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체와 매직 키보드 모두 무게가 대폭 가벼워지고 전작의 치명적인 단점 중 절반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예렉이나 게르기란 오명에서 벗어나 구매를 고려해볼 만한 액세서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휴대성 측면에서 봤을 때 13인치 모델보다 12인치 모델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메인으로 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매직 키보드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쓸지 아니면 중고로 처분할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냥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실버와 화이트 투톤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화이트 데스크 테리어가 가능한 애플 기기, 이건 진짜 참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또한 미니 노트북의 노망을 충족시켜주는 액세서리인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부에 들고 갈 때도 좀 더 안심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생산성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원활해야 되고 눈이 시리거나 아프면 안 됩니다. 반면 아이패드 프로는 생산성보다 콘텐츠 소비에 특화된 기기인 만큼 화면 크기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맥북 에어는 오직 키보드 타이핑만 가능한 만큼 사용 가능한 위치가 한정적이지만 아이패드 프로는 터치 인터페이스와 애플 펜슬까지 사용할 수 있어 기기와의 거리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가 있다면 실내와 야외에서 자유롭게 오가며 쓸 수 있는 미니 노트북의 노망을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셀룰러 옵션까지 적용한다면 더욱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액세서리는 어디까지나 추가적으로 구매 가능한 옵션인 만큼 본인의 사용 패턴과 취향을 고려해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종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